세계의 인구가 늙어가고 있다. 의학의 발달과 함께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 특히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진 세상. 건강하고자 하는 혹은 질병 없이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되게 근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들이나 산업의 발전들이 의료 쪽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현재 속에 살고 있지만 미래의 시간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기에 미래를 만드는 것은 오늘의 몫이다. 평소 건강관리는 인생 후반의 삶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있다. 바로 건강한 삶을 위한 동반자,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라 하면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죠. 3시간 기다려서 3분 진료. 의사들은 뭔가 좀 더 좋은 치료를 하고 싶은데 비용적으로 충분히 되지 않고 너무 바쁘고. 이런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과히 멀지 않은 미래. 스마트 헬스케어가 바꿔놓을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 미래의 시간 속으로 떠나보자. 지난 3월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 온 세계에 관심이 쏠렸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벌인 세기의 대결은 인공지능인 알파고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바둑만큼은 컴퓨터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특정한 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경우의 수가 무한대로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파고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해 사람이라면 무려 1000년에 걸쳐 습득해야 하는 100만 번의 대국을 4주 만에 소화했다. 네트워크의 급속한 보급으로 확보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인공지능을 놀라운 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 행동 양식이나 우리 밥 먹는 거, 잠을 자는 거, 활동하는 거 모든 데이터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측정되지 못하고 버려졌다면 지금은 다 측정 가능해지고 저장 가능하고 해석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측정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헬스케어가 접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미국의 한 컴퓨터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이 있다. 2011년 미국의 인기 퀴즈쇼에서 인간 퀴즈왕을 물리치면서 화제가 된 왓슨은 의학, 논문, 교과서, 의약품 설명서 등의 기술 문서를 1분에 약 100만 페이지 가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이 왓슨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판단의 근거로 활용된다. 최근 왓슨은 스마트 헬스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환자 기록, 의료 논문 등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을 진단하는 것이다. 암 환자의 방대한 유전 정보와 의료 문헌, 임상 사례를 분석해 가장 확률이 높은 병명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치료법을 제시한다. 왓슨의 역할이 커지자 미국의 한 암센터는 최근 왓슨 종양내과라는 부서까지 만들었다.
지금까지 이제 임상 연구된 결과들을 보면 100%는 아직 없습니다.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권고의 정확도를 볼 때 80% 이상의 정밀도를 보이는 걸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굉장히 뛰어난 의사들이 하는 것이 한 7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건강관리 플랫폼도 더 편리하게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ICT,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해 우리 생활에 큰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ICT를 만나 똑똑해진 헬스케어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병원에 가면 복잡한 내부 구조로 인해 헤매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는 길을 헤맬 일이 없다. 사실 이렇게 대형 병원, 큰 병원은 진료과가 몇 번 온다 하더라도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안내 데스크 가서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찾아간다 하더라도 항상 헷갈리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 기능이 사실 제가 진료를 받아야 되는 진료과만 검색해서 그 길 안내를 시작을 하면 쉽게 제가 현재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진료과가 어딘지, 또 그 진료과까지 어떤 경로로 가는지 안내해줘서 길 헤매지 않고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해줘서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편합니다. 천장에 촘촘히 설치된 블루투스 송수신기가 환자의 위치를 파악해 복잡한 병원 내부를 앱으로 알려준다. 또 진료 내용까지 자동으로 알 수 있다.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진료 예약을 해놓고 까먹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어떤 그 진료를 예약을 했는지, 그 진료를 예약을 한 그 진료 내용과 내역과, 그리고 또 언제 몇 시에 예약을 했는지 일정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진료를 까먹지 않고 조금 수시로 체크해서 진료를 제때 잘 받을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스마트 시스템으로 인해 병원은 어렵고 복잡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병원. 입원 환자가 병실에서 개인 모니터를 조작하고 있다. 치료 일정을 직접 찾아보면서 자신이 먹고 있는 약에 대한 설명을 침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한 3주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3주 동안에 얼마나 그 치료에 할 돈이 얼마인가 그것도 있고, 약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관절을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남의 손 없이 내려가서 알아보려면 남의 손을 빌려야 되는데, 남의 손 없이 보니까 얼마나 편하고 답답한 것이 다 사라지죠. 의사가 혜진 씨에는 화면을 통해 환자의 MRI나 CT와 같은 자료를 보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사진들을 여기서 환자분께 직접 여기서 보여드리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혜진 후에도 자신의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소통도 높아졌다. 정형외과 특성상 환자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침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정보를 마음껏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NFC 기능이 있는 손목 밴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손쉽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들도 이용할 수 있으며 병원 소식이나 식단 안내 등 입원 생활 중 필요한 정보는 물론 TV나 영화 감상, 인터넷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 모든 진료 내역을 확인 후 치료비 결제까지 할 수 있어 병실을 떠나지 않고 퇴원 수속까지 마칠 수 있다. 그야말로 침대에서 병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넘어서서 이 시스템에는 환자분의 혈압이라든가 체온 같은 것들을 잴 수 있는 기기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간호사가 없는 상태에서도 환자 상태를 갖다가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은 환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면 물론 병원의 인력 절감이나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을 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represents this central to the right band where it shows the companies bringing products to market. Whereas in reality, Cambridge in the UK as our headquarters. 미래의 스마트 헬스 케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국제적인 포럼이 열렸다. 서울시도 골프화를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내 조만한 골프화를 찾고 있어요. 나오는 게 아직 1,510 상호가 돼 있고요. 안독 치료가 있습니다. 각종 초소형 센서와 웨어러블 기기의 등장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건강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됐다. 하루 운동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자신의 평소 운동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정에서도 간단히 심박수나 혈당을 측정해 매번 병원에 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웨어러블 시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웨어러블이 이제 헬스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손에 갖게 되는 거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예를 들면 병원에 가기 전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몸의 신체 상황이라든지 데이터를 얻게 되는 셈이죠. 앞으로 IT 기술의 발전, 또 IoT, 또 빅데이터 처리의 발전과 관련돼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치료 중심이었던 의료 서비스는 이제 예방과 관리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압력 센서를 내장해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는 스마트 방석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주목받았다. 스마트 방석은 압력 센서를 이용해서 안전 자세를 모니터링하는 도구입니다. 바르게 앉았는지 바르지 않게 앉았는지를 판단해서 바르지 않게 앉았을 경우는 진동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 예방, 바른 자세, 집중력 향상 그쪽으로 도움이 되는 장비입니다. 올바른 걸음걸이를 유도하고 교정해주는 스마트 깔창도 개발됐다. 압력 센서를 이용 신발을 신고 걷는 사람의 걸음걸이 패턴을 분석해 통증 부위와 운동 방법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금 회복 상태를 알 수가 있고 환자들이 낙상 예측, 척추 질환 진단, 더욱더 나아가 지금 잘 안 믿기시겠지만 치매 예측까지도 가능한 그런 형태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크게 파킨슨십병하고 알츠하이머가 있는데 파킨슨십병 환자인 경우에는 걸을 때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시간과
공중에 있는 시간이 차이가 일반인과 달라집니다. 일반인은 6대4 정도. 그런데 지금 파킨슨병 환자 같은 경우에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시간이 8대2 정도로 훨씬 길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일단 파킨슨병 같은 거를 조기 진단할 수가 있고요. 알츠하이머는 그 인지장애 쪽이고, 인지장애 쪽 같은 경우는 뇌손상이 일어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운동신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제 걸음걸이를 상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비를 몸에 지니고 있다 그러면은 걸음걸이에서 미세하게 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측정을 해서 미리 알츠하이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눈의 시선과 뇌파에 기반을 둔 인터페이스로 개발된 이 헤드셋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기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2개의 뇌파 센서와 하나의 아이 트래킹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이 헤드셋은 눈의 움직임과 뇌파 정보의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인지 상태를 분석한다. 세계 최초로 EBI용 웨어러블 헤드셋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향후 VR에서부터 교육까지 활용될 수 있지만 가장 돋보이는 분야는 헬스케어다. 현재 이 헤드셋은 사지마비 환자들의 인지 상태를 분석해 보호자와의 소통을 돕는 보조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뇌파를 읽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려는 기술들이 많았고, 이제 시선 추적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보는 걸 추적하려는 기술들이 많았어요. 근데 시선 추적 같은 경우도 어딜 보는지는 알지만 그때 뭔가 선택을 하려고 보는 건지 아니면 그때 감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2개를 합치면 굉장히 좋은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고, 이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의 뇌의 상태, 그러니까 수면의 상태, 우울증의 상태까지 같이 분석해서 이제 스마트하게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앞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톡 쏘는 손가락은 그럼 뭐해? 아, 테디 형 아프잖아. 주인공과 헬스케어 로봇의 우정과 모험을 그린 영화 빅히어로. 안녕, 저는 베이맥스, 당신의 개인 의료 도우미죠. 방금 진찰 경보가 감지되었습니다. 오른쪽 팔에 경미한 표피, 찰과상이 발생했군요. 주인공의 개인 헬스케어 로봇인 베이맥스는 환자의 생체 상태를 스캔하고 통증 정도에 따라 거의 모든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 안 됐지만 난 알레르기가 있어. 바시트라신 알레르기는 이처럼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만 있을 법한 헬스케어 로봇은 이미 현실에서도 쓰이고 있다. 일단은 명령어 입력은 모두 끝났나 봐. 미국의 한 로봇 회사가 개발한 로봇 터그는 병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검사 샘플이나 연구 시약을 배달하는 것은 물론 식사와 처방약을 환자에게 갖다 주기도 한다. 현재 미국에서만 약 1000여 대가 각 병원을 누비며 활약하고 있다. 심리치료용 애완 로봇 파로도 있다. 마치 바다 표범처럼 생긴 이 로봇은 센서와 인공지능을 갖춰 약 50개의 단어를 식별할 수 있으며 어루만지거나 말을 걸면 울음소리를 내거나 눈꺼풀 등을 움직여 반응한다. 주로 진짜 동물을 키울 수 없는 아이나 노인의 친구가 되어 심리치료용 로봇으로 쓰이고 있다. 전 세계 의료 로봇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16%씩 증가해 2018년엔 37억 달러, 약 4조 원대의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다양한 헬스케어 로봇이 우리 앞에 등장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로봇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구도 많다. 광센서 기술을 사용한 이 기기는
체온과 심박수, 혈압 등 여러 신체 정보를 측정해 스마트폰에 전송한다. 증상이 심할 경우 앱을 통해 가까운 병원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10초간 이마에 대고 있으면 사용자의 건강 상태가 측정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질병을 가정에서도 진단할 수 있다. 재활 훈련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글러브도 있다. 손가락과 손목, 아래팔 기능의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장비를 착용한 환자는 다양한 게임을 통해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다. 지루한 재활 치료에 게임을 적용해 훈련 자체에 재미와 흥미를 더한 것이다. 환자가 일상생활에 복귀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손으로 주스를 짜거나 화분에 물 주기, 책을 넘기는 등의 현실적인 동작을 따라함으로써 성공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게 해준다. 현재 유럽과 아시아에서 가장 촉망받는 기술로 손꼽히는 이 스마트 글러브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 대표님의 아버지께서 대학교 때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고 또 그 삼촌 큰아버지 두 분께서도 이제 뇌졸중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뿐만이 아니라 뇌졸중의 환자의 가족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절감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이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오셨고 그런 계기로 이런 제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의 상당수는 마비 증상을 겪는데 반복적인 재활훈련 속에서 오는 지루함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다양한 게임 콘텐츠들은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시각과 청각을 자극해 인지 기능을 강화해준다. 이를 통해 손상된 운동 능력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여기 보시면 게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각각의 게임은 전문 치료사들하고 개발되어 가지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움직임을 훈련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의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 기술로 환자분들이 게임을 하실 때 소프트웨어가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스스로 그 게임의 난이도를 조절을 해줍니다.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실제로 기존 방식의 재활훈련을 받은 환자와 스마트 글러브로 손을 움직이는 게임을 한 환자를 비교해보니 게임으로 즐거움을 더한 치료법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매번 병원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집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꾸준한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글러브. 자동으로 저장되는 훈련 데이터는 의료진이 보고 치료에도 활용하게 된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의 질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최근 웨어러블 기계와 기술을 결합하며 눈부신 발전 중인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2018년 약 5천억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산업의 성장을 보기 위한 척도 중에 하나가 그 벤처 기업 투자 규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특히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2014년도가 아주 기록적인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이 높은 성장성이나 기대와 같은 것들이 그런 투자 규모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서는 그 고 이스트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유행어처럼 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향후 그 성장의 어떤 그 속도라든가 또 방향이라든가 그런 중심이
이 아시아 쪽, 동북아와 동남아 쪽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많이 전망들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특히 중국, 일본, 한국, 그다음에 동남아 시장을 겨냥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IT 쪽으로 워낙 발달돼 있고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돼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덴마크 쪽이라든가 네덜란드 등 다양한 나라에서 계속해서 컨택이 오고 있습니다. 국내 웨어러블 패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 연구센터. 섬유 공장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 패션에 특별함을 더한 스마트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실 표면 위에 금속을 입히거나 얇은 금속선을 실하고 같이 감아 전기가 통하게 한다. 이쪽이 1번. 실이 전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다. 기존의 실처럼 사용해 다양하게 변신이 가능. 컴퓨터 자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정보통신 기술을 좀 더 가까이 밀착시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최근에 그 웨어러블 그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딱딱한 그 전자기기의 이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좀 감성적이고 인체 친화적인 그 부분을 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딱딱한 부분들을 좀 부드러운 섬유를 이용해서 좀 패션성도 가미해서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된 센터입니다. 네. 스마트 섬유는 IT 기기를 따로 가지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만들게 됐다. 재료인 실과 섬유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면서 스마트 섬유를 만들려는 시도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팡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거리 센서가 부착된 어떤 사이버 스틱 장갑이 하나 있고요. 말하는 수화 장갑을 제가 개발했는데요. 카톡 자판처럼 장갑에 대고 이렇게 글씨를 쓰고 엔터를 치면은 스피커에서 말을 하게 해주는 이런 장갑. 그래서 일반 친구하고도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장애우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제품들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혁신은 헬스케어와 만나 더욱 똑똑해진다. 화재 시 유해가스와 온도 등을 감지해 위험 신호를 주는 유해가스 안전복. 특히 산업 현장이나 구조복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스마트 웨어러블 패션의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이 느껴진다. 섬유 제품의 속성상 그 좀 딱딱한 부분과 부드러운 부분이 공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성적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런 제품들이 이 어떤 기능뿐만 아니라 감성적 속성, 인체 친화성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고요.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는 우리 삶 곳곳에서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다.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오하나 씨. 소문난 얼리 어댑터인 그녀는 물 하나도 허투루 마시는 법이 없다. 휴대폰과 스마트컵을 연동해 하루 필요한 양의 물을 맞춰 마시고 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체내 수분이 저희 이제 보면 3리터 정도는 최소 2.5리터에서 3리터 정도는 마셔야 된다 그러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제가 나눠서 마시기는 하는데 몇 미리를 마셨는지 수치상으로는 기억하기가 사실 그때그때마다 적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면 거기에 이제 동기화가 돼서 수치를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그걸 제가 자각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좀 편리한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 쓰기에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평소 피부 트러블이 많아서 피부과를 자주 찾았지만 최근엔 병원에 간 적이 없다. 개인 맞춤형 스마트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의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됐기 때문이다. 맞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제가 계절별로 5월 환절기 같은 경우에는 좀 건조하다 싶으면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지금 주름 상태, 탄력 상태, 모공 상태 그렇게 맞춰 놓으면 이게 이제 매달 카트리지가 도착해서 이제 제가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나의 저한테 맞춤으로 핸드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조금 더 잘 맞는다? 그 느낌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줄넘기로 건강관리를 한다는 김병기 씨. 일반 줄넘기와 차이는 일단은 좀 재밌어요. 그 줄넘기를 하다 보면은 뭐 횟수가 정확히 얼마든지 잘 모르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일단 그렇게 시각적인 재미도 있고 좀 뭔가 정확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좀 운동이 조금 더 재밌다 그래야 되나요? 평범해 보이는 줄넘기 속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정신없이 줄넘기를 하다 보면 몇 번을 했는지 숫자를 잊기도 하지만 김병기 씨의 경우는 다르다. 바로 줄넘기를 하는 횟수가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스마트 줄넘기의 줄 안에는 23개의 LED가 내장돼 있는데 사용자가 줄넘기를 할 때 LED의 잔상 효과가 생겨 숫자가 보이게 된다. 스마트 기기와 연동하면 실제 줄넘기를 한 횟수, 소모 칼로리 등이 기록된다. 먼 미래의 모습이 아닌 현재 우리의 모습. 스마트 헬스케어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현재 임신 7개월인 박진아 씨. 꾸준히 정기 검진을 받고 있지만 매일 아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뱃속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매일매일 걱정하게 되는 게 다 똑같은 엄마의 마음인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저 6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뭐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동생이 잘 있는지 매일매일 체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도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가족들 모두 좀 걱정하고 좀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달리 뱃속 아기를 걱정하는 진아 씨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있다. 사실은 제가 재작년에 둘째 아이를 가졌다가 8주 만에 잃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또 다시 임신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정기검진이 아닌 날에도 계속 가게 되고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 자주 가다 보니까 그 비용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요즘 그녀가 매일같이 하는 것, 바로 뱃속 아기와의 즐거운 만남이다.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앱을 통해 뱃속 아기의 심장박동 소리를 집에서도 들을 수 있다. 심박수를 저장하는 기능은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도 선물한다. 첫째 아이 때 같은 경우는 뭐 같이 동행하는 가족만 이 아이의 움직임이나 초음파 그리고 아이 심장 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뭐 다른 식구들이 굉장히 궁금해해도 그걸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청진용 앱을 사용을 하면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시간에 그리고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언제든지 제가 하고 싶을 때 그거를 측정을 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뭐 SNS로 공유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록으로 저장을 해서 남길 수 있어서 나중에 아이한테도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아의 심장 박동수는 물론 자신의 심장 박동수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신개념의 헬스케어 시스템. 이 청진용 앱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보게 됐을까? 이 작은 기계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 휴대전화 마이크를 통해 측정한 소리 중 심장 소리만 증폭시키고 주변 소음을 제거하는 이른바 청진기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소리를 들어서 심장 소리를 분석해서 심장 박동수와 규칙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전자파가 나오지 않고 소리를 듣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임산부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초음파나 이런 전자파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가정용 제품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 이를 통해 평소에도 자신의 심장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 심장 마비를 통한 돌연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병원 중심에서 어떤 시스템들을 확장해 나가는 개념이었다면 이제 정말 핸드폰이 그런 인공지능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간편한 그런 헬스케어 기기들이 점점 더 대중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헬스케어는 더욱 큰 성장,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스마트 헬스 시장은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독일의 한 유명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 관련 모바일 매출 규모는 2014년 40억 달러에서 2017년 265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높은 성장성을 지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ICT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우리의 비전을 보면 아무도 지금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 시작하는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이런 강한 인프라, 이 IT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도약할 수 있는 정말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T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들이 기존의 의료나 헬스케어 분야와 융합이 되면서 건강 관리, 질병 치료, 질병 예방 같은 부분들에 더 획기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환자들의 치료 성과나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스마트 헬스케어. 그 놀라운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스마트 헬스케어가 이끄는 미래의 삶을 준비하자.